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제 그동안은 국내 지수가 연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왔는데 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이게 좀 저는 궁금한 게 네. 하락폭이 좀 계속 이어질지 그냥 단기적 현상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원래 사면 빠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네. 워낙 주식 시장이 좀 뜨겁게 네, 상승을 하다 그쵸. 보니까 그냥 사면 그냥 주식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주식은 수익 내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어쨌든 이 유동성 장세가 화려하게 좀 펼쳐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9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네. 코스피 지수도 거의 연중 고점 근처까지 이번에는 한 2,500포인트를 좀 넘어가나 했는데 오늘 약간 좀 제동이 좀 걸리는 모습이었죠. 사실 어제 오후장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네.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더 이슈가 또 다시 부각된다라거나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거기에다가 LG화학이 또 악재 아닌 악재로 주가가 더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LG화학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아침에도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현재 시간에서 63만 원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 저는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실 중장기적인 또 LG화학의 어떤 기업 가치를 믿고 충분히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LG화학을 그동안에 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이 오늘 일시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사실 LG화학을 뭐 60만 원, 70만 원대에 사신 분들도 많지만 30만 원, 40만 원대 사셔가지고 들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아마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나 LG화학의 물적 분할,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내는 것 자체가 결코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그룹에서 그쵸. 조금 더 배터리 사업을 좀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사업의 방향성 자체를 LG화학을 이제 어찌 보면 화학 쪽과 또 배터리 부문으로 이제 잘 나눠가지고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화학은 더 키우고 또 배터리는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 약간의 좀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같은 이 조정 구간에서 네. 그래도 좀 주목해봐야 될 업종들 좀 간략하게 제시해 그렇죠. 줄 수 있을까요? LG화학이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배터리 기업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 플러스 만도라든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 거기에다가 금호타이어 이렇게 타이어를 만드는 기업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IT라든지 5G와 관련된 주도 섹터의 이제 종목들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IT도 최근에 좋은 흐름에서 조금은 이제 뒤로 좀 물러나는 모습이고 5G 역시도 이제 버라이전 향 수주가 이제 어느 정도 뉴스가 공개되고 난 이후부터는 약간 좀 두텁한 네, 흐름이 좀 그쵸.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IT라든지 5G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 들어온 업종들을 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정도가 네. 들고요. 그럼 네. 이제 영민 DJ가 그간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CJ ENM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어제 CJ ENM을 14만 5,400원에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죠. 오늘 뭐 한 2% 밀리긴 하지만 시장이 지금 뭐 코스닥 지수가 1%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은요. 나름대로 뭐 견조하게 잘 그쵸.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을 어저께 대량 거래를 한번 터트리면서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되밀리더라도 5일선이 지지가 분명히 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를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18만 원 말씀드렸는데 CJENM 뭐 본업이 지금 디지털 컨텐츠와 관련된 수혜 덕분에 상반기 때는 조금 고전했지만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 여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이제 연달아서 이제 IPO에 나서고 있는 새로운 성장 기업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CJENM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중기적인 관점으로 18만 원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9월 15일 언급을 해주셨던 올릭스인데 이 종목은 지금 아마 순조로운 수익 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장에 이제 올릭스가 한 5, 6% 정도 이제 수익이 진행 중인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9월 15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딱 상거래일 됐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조정장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추세가 잘 잡혀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훨씬 더 지금 탄탄하게 잘 버틴다는 거예요. 네. 올럭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RNA 계열의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면역 치료제를 제외하고 올해 기술 이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또 RNA 치료제다. 주말부터 ESMO가 이제 시작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올릭스라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요 기업을 제가 이제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도 파이프라인이지만 실제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환사채라든지 뭐 우선주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변종 사채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본 조달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신약 개발, 연구 개발에 이제 비용을 투입을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올릭스라는 기업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미상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물량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주가를 희석시킬 만한 요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주가 자체도 이미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이런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것도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좀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원래 많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떨어질 때도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이런 오버행에 대한 이슈, 물량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희석되기 마련인데 올릭스는 그런 부담도 이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추세를 지금 잘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다. 65,000원 딱 직전 고점 정도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이런 약세장일 때 한번 5일선을 받쳐놓고 담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올릭스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학 가격 65,500원하고 지금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7만 원 정도를 이제 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어제도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8월 20일에 네. 뽑아주셨던 이 피롭틱스인데 오늘이 더 높은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오늘 장중에 또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슈팅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렵다 네, 보니까 맞아요. 뭐 윗꼬리는 조금 달려있기는 한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8,000원까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반기 때 실적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다. OLED 장비 쪽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제조 장비, 노칭 장비라고는 이 2차 전지 제조 장비가 삼성 SDI가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오늘도 LG화학 포함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하반기 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피롭틱스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18,000원 목표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문자 사연 시간이죠. 네. 문자 왔쇼. 매니저님,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9259님의 사연인데요. S에너지예요. 네. S에너지 9,100원인데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 수혜주라는 게 정책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이제 급등이 되고 한번 급등을 하고 나면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거치기 좀 마련이죠. 다행히 뭐 매수 가격이 9,100원 정도면 지금 크게 밀린 단계는 아니니까요. 손절
가격을 8,3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좀 잡아놓고 살짝 뭐 5일선이 조금 깨지더라도 되눌렸다가 다시 한번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다만 이 종목은 10,000원을 뚫을 때 워낙 많은 지금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 자리까지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매물 저항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짧게 9,8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가격 올라오면 짧게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가볼게요. 다음 사연은 2300님의 네. 사연인데 경동제약이고요. 네. 14,6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경동제약도 아무래도 조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좀 밀려있는 네. 단계이긴 한데 차트 추세를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저점이 이제 조금 지지될 수 있는 구간까지 기술적인 조정이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13,000원짜리가 안 깨진다면 일단은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포인트는 결국 이거예요. 저점이 이제 계속 좀 높아지면서 상단을 이제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관건으로 보여지거든요. 목표 가격은 16,500원 정도를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또 가볼게요. 네. 0319님 사연인데 CIS고요. 네. 8,000원의 비중은 20% 진단 부탁해요라고 네, 하셨어요. CIS는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여러 번 좀 소개를 네. 해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아무래도 계속 2차 전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제 CIS도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네. 올해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의 실적은 내년이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증가되고 생산량이 증가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첨보라는 기업. 네. 첨보가 이제 어찌 보면 뭐 첨가제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그쵸.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CIS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동화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CIS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8,000원짜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500원까지 한번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이 생길 때는 언제나 샵 2034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준비한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의도하지 않게 네. 계속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와 계속?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 준비해온 종목도 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85,800원에 SK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방송의 거의 단골 종목이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죠.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공략을 좀 해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SKC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가가 고점 찍고 크게 한번 밀려났을 때 21선에 받쳐놓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당시에도 8만 원 초반대에서 10만 원까지 아주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저는 SKC는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조정을 받을 때마다 SKC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느냐. 이 종목은 사업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동박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중에 특히나 지금 가장 호황을 띠고 있는 분야가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동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동박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7월 달에도 역대 최고치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그걸 또 뛰어넘어서 8월 달에도 또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동박과 관련해서 증설을 이미 다 완료를 해놓은 이 SKC라는 기업 역시도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 때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미 7월, 8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넘어선다면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 동박이라는 게 사실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잖아요. 소재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가는 기업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SK넥실리스가 지금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이 동박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지금 18%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회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 9월에 동박의 출하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걸 감안하면 잘하면 3분기 때 분기 영업이익이 700억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적정 가치는 최소한 지금 11만 원 이상이 가야 되는데 네. 주가는 아직도 지금 8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가 매력을 좀 주목을 해보시고 공략을 좀 해보자. 그런 포인트
포인트고요. 2022년까지 이 동박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설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걸 SKC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헝가리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 바로 앞에다가 SK 넥실리스가 동박 공장을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약간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앞마당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SKC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증설과 관련된 계획은 곧 투자 수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굉장히, 하고요. 그럼 동박 네. 말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네. 반도체 소재 쪽은 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렇죠. SKC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요 회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소재 특히나 블랭크 마스크 양산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블랭크 마스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SNS 택이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SKC 역시도 반도체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특히나 미세공정, 극자외선 미세공정의 이제 필수적인 또 소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걸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재원을 SK 바이오랜드를 매각한 지분을 가지고 재원을 이제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만약에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만들어내는 족족 SK 하이닉스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제품을 만들어내고 나서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족족 구매를 해준다라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SK 계열 회사 중에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SKC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 소재 분야도 앞으로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좋은 회사가 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잘 못 움직이고 옆으로 그러니까요. 틀어놓고 있느냐.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컸거든요. 지난 3월부터 이 무거운 종목이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좀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자리 10만 원을 한번 뚫고 난 이후부터는 약간의 매물 저항을 이제 받으면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 6개월 동안에 쉬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는 조정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간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8만 원 중반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싸게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8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네. 목표 가격은 중기적인 관점으로 11만 원 정도. 11만 원이 가더라도 뭐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적정 가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원킬 종목으로 SKC 편입하셨고요.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두 번째 원샷원킬 종목 소개도 해주실까요? 제약바이오 종목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한 종목 네. 준비해왔는데요. 13,300원 테라제니텍스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제니텍스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제일 좀 아쉬운 게 시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이 났잖아요. 네. 주가가 무려 10배가 올라왔어요. 근데 테라제니텍스도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체외 진단 기기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덜 코로나19 올랐어요. 진단 키트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진단 키트를 못 만들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유전자 체외 진단, 유전자 기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세포 치료제라든지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업의 이제 보폭을 상당히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테라제니텍스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세계 최초로 유전자 기업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보안 인증 ISO 27701이라는 걸 최근에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유전자 정보라는 건 그야말로 우리 한 개인의 정체성을 모두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유전자 정보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좀 개인 정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빅데이터화 시켜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안 인증이 반드시 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 유전자 진단 기업 중에 세계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매드팩토라고 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역시 매드팩토도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에 대한 벡토서팁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요 매드팩토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테라제니텍스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예요? 그렇죠. 그 지분 가치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2,3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고요.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예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또 우리 투자자분들 근심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명확한 시장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MBN골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샵 2034로 김영민이라고 보내면 더 쉽게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